우리 집은 서울 시내에서 가까운 한적한 주택가에 있다. 서울에서 태어난 나는 30년간 학교도 모든 장소도 거의 서울 시내에서 지내온 타고난 서울놈이었다. 요즘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가끔 도시에서 사는 것과 시골에서 사는 것 중 어느 쪽이 행복한지 떠들곤 하지만 나로서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도시임엔 틀림없다. 그것도 서울 아니면 나에겐 의미가 없다고나 할까? 서울에서 반경 2km 내외에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릴 수 있는 편리함을 누리고 살던 나는 교통도 그렇고 서울을 벗어나 산다라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러니 시골에서 산다는 건 내 인생에선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였다. 그런데 그건 나만의 생각. 인생이 내 맘대로만 살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었다. 그 정석이 입사 3년째 여름, 그만 비극으로 나를 덮쳤다. 최악의 더위로 힘들어하던 날 아침, 상사가 나를 부르더니 지방발령자 중 사망자가 나와 정근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내게 전했다. 우리 회사는 지방사무소의 정근자들 중 사망자가 나올 경우 본사에서 급하게 파견이 나간다. 입사 때부터 알고 입사한 거라 불만은 없지만 내가 정근이라니? 그리고 내가 입사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입사한 이유는 지방에서 사망자가 나와 본사에서 파견을 한 예는 저 30년 전에 한 번 있었고 지금까지는 있던 적이 없어 입사 동기들이나 다들 잊고 있었던 규정이었다. 거기에 갑작스러운 정근 통보를 받은 지역은 지방도시라면 그래도 좀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 회사 지방사무소 중에서도 가장 소외 지역에 위치한 말 그대로 깡시골이었다. 당연히 나로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기도 했다. 물론 강제는 아니다. 젊은 나이에 아직 독신인 내가 가정을 가진 직원들의 이주보다 더 쉬웠고 지금까지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발령을 내리는 회사였기 때문에 젊고 독신인 사원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는 방식이라 나에게까지 온 거라면 난 고민하는 척 하다가 거절하면 되는 거였다. 하지만 사실 내가 거절하면 난 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왜냐면 이번 정근은 나만을 콕 집어서 한 정근 발령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이건 그냥 회사의 명령이었다. 물론 시골로의 정근이 맞특지 않아 사표를 내면 그만이지만 지금 상태로 난 사표를 내면 우리 회사를 그만두면 이보다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울 거란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안 그래도 자잘한 실수투성이었던 나는 한 달 전 그만 거래처에 대형 사고를 쳐 우리 부서뿐 아니라 영업팀 전체가 나서 이를 수습하느라 회사의 손실이 꽤 크게 났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정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에서 쫓겨나는 방식으로 퇴사 처리가 되니 내 커리어에 중차대한 빨간 줄을 긋는 거는 뭐 물보듯 뻔한 거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꼬리를 달고 있는 내가 이 업계의 다른 직장을 찾아 이직을 하긴 엥 긁는 거기 때문에 나는 회사의 정근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꼬리표 달고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부장도 날 더 이상 실드를 쳐줄 수 없는지 그냥 가던지 아님 사표 쓰란다. 그렇게 나는 회사에 버려졌다. 이젠 정말 나도 자포자기였다. 그래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내가 정근 갈 곳을 나름 조사해봐도 그 근방 제일 큰 도심에도 패밀리 레스토랑조차 없는 시골 마을로 가장 가까운 편의점까진 차로 20분에 기차로 2시간 정도가 아니면 핵심 도시까지도 갈 수가 없는 곳이었다. 그런 곳에서의 생활에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데다가 일에 관해서도 앞날이 캄캄한 나였다. 하지만 시각은 어찌나 야속하게도 너무나 빨리 흐르던지 드디어
앞으로의 삶에 불안을 가득 안고 나는 정 근처인 시골 마을에 도착해 있었다. 작은 역에서 나오니 잔뜩 찌푸려 있던 하늘에선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다. 내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네. 원래 센티멘탈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릴 정도로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고 있던 나는 가방 안에서 접이식 우산을 꺼내 쓰면서 사택으로 향했다. 사람 사는 곳인데 시골이라고 별다를까 하는 생각에 나는 주변 풍경과 주변 건물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우산에서 보이는 길만 확인하고 회사 사택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래서 처음 가는 회사 사택에 핸드폰 지도 앱을 켜 앱만 보면서 터벅터벅 가고 있었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주위에는 산이나 논밖엔 없었다. 난 긴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며 터벅터벅 가던 길 같다. 난 여기서 대체 뭔 낙으로 살지? 라는 어두운 생각으로 꽉 찬 내 머릿속이 지끈거리고 있을 때 우산으로 시야 윗부분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처연히 바닥만 보고 걷던 나의 시야로 갑자기 앞쪽에서 걸어오는 사람의 발이 훅 내 시야에 들어왔다. 여자 신발이었고 신발의 형태나 색깔로 보아 젊은 사람 같았다. 작은 역에서 본 사람 대부분 고령자뿐이라 급 신경이 쓰였다. 나는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려 우산을 살짝 위로 들고 앞쪽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긴 머리가 흠뻑 젖은 여인이 내 눈앞에 떡하니 있었다. 엄마야! 깜짝이야! 나는 나도 모르게 너무 놀라 소리쳤다. 어두컴컴한 하늘 아래 인적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는 이 드문 시골길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한다면 누구라도 나처럼 비명을 질렀을 건 뻔한 일이었다. 이런 나의 외침을 들었는지 여자는 순간 내 쪽을 휙 하고 봤지만 곧 시선을 돌려 관심 없다는 듯 걷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적어도 귀신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빗속에 우산도 안 쓴 채 이 비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걸음도 느릿느릿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발걸음으로 비틀거리며 내 옆을 지나갔다. 신경 쓰지 말자. 무서워. 적어도 귀신은 아닌 것 같잖아. 그냥 이렇게 앞만 보고 가던 길을 가는 거야. 이렇게 다짐하며 가던 나는 근데 저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지? 진짜 괜찮은 걸까? 걱정이 순간 마음속에서 자리 잡더니 갈등을 하다가 결국엔 저기요, 괜찮아요? 어디 아프세요? 라고 말을 걸고 있었다. 내 말을 들은 여자는 순간 우뚝 멈춰섰다. 하지만 내 쪽을 돌아보진 않았다. 난 그런 그녀의 모습이 더 무서웠지만 입은 내 마음과 따로 놀고 있었다. 발도 내 마음과는 정반대로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지 않은가? 진짜 총체적 난국이었다. 저기요, 괜찮으신 거죠? 나는 그녀의 얼굴까지 살피며 묻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 고개만 까딱거릴 뿐이었다.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았다.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녀의 상태가 너무 예사롭게 보이지 않고 내 말을 듣기는 하고 있지만 그녀의 영혼은 다른 곳에서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를 그런 매우 다급한 분위기를 느꼈다. 혹시 안 좋은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곳은 말 그대로 깡시골. 젊은 사람이 있을 리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정말 나쁜 생각을 하고 오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퍼뜩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녀의 모습이 영 찜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으로 다짜고짜 지금은 우선 힘내라. 지금은 죽을 듯이 힘들어도 다 지나간다는 둥 이렇게 도망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 뭐 이런 말 하면 역효과라고 들은 적이 있다라는 생각까지 내 머릿속에서 마구마구 굴러다니며, 하물며 사정도 모르는데 더욱 그럴 거다라며 머릿속으로는 뭐 온갖 상상을 다하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대로 그냥 그녀를 보냈다간 저기에서 큰일 날 짓을 저지르기도 하면 어떡하지? 진짜 너무 찝찝한 나는 그만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을 마구 굴러다니며 내 입이 사단지를 하고 말았다. 저는 오늘부터 여기로 발령받아 살게 되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왜 데드라인 같은 거 있잖아요. 취업하고 3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지만 진짜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계속 도시에서만 살다가 이런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고 앞날이 깜깜해요.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회사에 사표 쓸 용기는 더 없고 진짜 한심하다. 참 한심하죠? 내가 내 입으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고, 사람인지 귀신인지 진짜 죽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신이 없는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내 푸념만 짓거리고, 거기에다 생면부지의 사람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 난 내가 미쳤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내 입은 머리와는 정반대로 계속해서 나의 신세 한탄만 나불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처음엔 중얼거리듯 시작한 말이 계속 짓거리기 시작하자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생각을 막 격정적으로 토로하며 억양까지 높여가며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사람 앞에 창피한 줄도 모르며 마구 토해내고 있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러고 나니 내 맘이 너무나 가벼워지고 후련하며 개운해졌다는 거다. 그렇게 나 혼자 충만함에 빠져 있을 때 들려오던 목소리.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한 거였다. 그녀도 처음엔 나처럼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더니 조금씩 얘기 보따리가 풀리기 시작하자 폭발한 듯이 경위를 말하기 시작한 그녀는 나보다 2살 아래인 이제 사회 새내기였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유별나게 이 마을을 아주 좋아했다고 한다. 그 때문에 고교나 대학을 이곳에서 2시간이나 걸리는 곳으로 진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전철로 2시간이나 걸려 매일 통학을 했고 취직도 이 마을에 몇 안 되는 회사에 취직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근무하고 보니 일손이 부족한 곳 배정 우선순위로 도심부의 배속이라고 통보를 회사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여기서 꼭 일하고 싶다고 꼭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녀는 전했지만 결과는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처럼 정근지로 이동을 안 하면 퇴사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 그녀는 일주일 후에는 정근지로 이사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반대의 이유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모님도 내가 여기 남는 걸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도시 정근이 이런 시골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기회라며 꼭 가라고 하자. 이번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저한테 마구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로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하면 모를까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납득 못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할 수도 없어 매우 우울하다고 그녀는 토로를 했다. 그런 점도 같은 것이 나는 참 신기했다. 그런데 그걸로 목숨까지 버린다면 그건 더 가족들에게 상심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운내고 너무 상념치 마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끼리 친근감을 가진 나는 이번에도 뇌를 거치지 않고 입이 사단지를 하기 시작해 그만 직설적으로 말을 짓거리고 있었다. 이미 머리가 인지했을 때는 늦어버려 속으로 또다시 미쳤다를 무한반복하며 내 머리로 손을 치고 있으니 그녀도 너무 어이없고 생뚱맞아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한 얼굴로
뭔가 오해를 하셨군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빗속에 우산도 없이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비틀비틀 걸으시길래 저는 그만 지레짐작을 했네요.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웃음보가 터져 한참을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 내가 집을 나섰을 때는 화창한 날씨였고 집에만 있으니 너무 우울해서 기분 전환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그만 넘어져서 다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다리를 감싸고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나기가 내려 비를 피할 곳도 없이 그만 흠뻑 젖어 버린 거고요. 더욱 상황이 악화된 건 이런 말도 안 되는 몰골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남자가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만 걷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비틀비틀 그렇게 모양새가 나왔던 겁니다. 아, 대체 나란 인간은 뭐니 라고 생각했지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동병상련을 만난 마음이 놀랍게도 가벼워지는 것 같고 푸근한 마음까지 들었다. 나는 다리를 다쳐 걷기 힘들어하는 그녀에게 내 어깨를 빌려주고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서서히 먹기 시작할 무렵 그녀가 말했다. 저기 이렇게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끼리 만났으니 서로 살아온 곳에 좋은 점을 서로에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그녀의 표정은 아까와 비교하면 너무나 밝은 표정이었기에 역시 말을 걸길 잘했다고 나는 생각했다. 상심했던 것 이상으로 밝은 성격의 그녀에게 밀려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 후에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녀가 이사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나는 이 시골 마을에서 뜻밖의 시작을 맞이했다. 그녀의 이름은 보라씨였다. 문보라예요. 그냥 보라라고 불러도 되고요. 보라씨네 집은 나의 사택에서 5분 거리에 있었다. 당연한 것이 이 동네에 몇이 안 되는 집들은 내가 머물고 있는 사택 주변으로 거의 다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였지만 나도 이사 작업 때문에 회사가 일주일 휴가를 줘 고맙게도 그 사이 보라씨는 여러 장소를 나를 데리고 다녔다. 모르면 절대 나 혼자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은 동네 변두리의 작은 찻집. 여기요 햄버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내가 햄버거 먹으면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랬는데 아저씨가 주스를 그냥 서비스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스도 너무 맛있고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확실히 도해주와는 다른 맛이었지만 햄버거는 맛이 있었다. 서울에서 여러 번 먹었던 패밀리 레스토랑 햄버거는 또 다른 맛이 나는 그런 맛있는 맛이었다. 그리고 역 뒤에 있는 작은 강변. 여기 그루터기에 앉아서 눈을 한번 감아봐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나는 하루에 힘들었던 일이나 아주 너무 좋았던 일 이곳에 와서 눈을 감으면서 상상하고 또한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기뻐지고 그런 곳이 이 강이거든요. 보라씨가 그러길래 나도 옆에서 보라를 따라해본다. 그랬더니 평상시라면 개의치 않는 강물이 흐르는 소리나 바람 냄새가 너무 크게 느껴져 확실히 푸근한 마음이 들었다. 그 뒤 둘은 사택 주위를 15분 정도 걸었다. 숲 어귀에 있는 장미밭. 여름이 되면 여기 꼭 오거든요. 이 냄새를 맡으면 계절이 느껴지는 거죠. 장미야, 어디에도 있지만 일부러 사려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손엔 이미 작은 장미 화분이 들려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라씨는 이 마을의 좋은 곳을 많이 가르쳐 주었다. 서울에 있었을 무렵의 나는 시골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시골의 느낌을 전혀 몰랐으니 당연히 시골의 재미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야 느끼게 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불편한 건 사실이었지만 시골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장소라고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시골이 아니라 내 쪽이었던 거다. 자신에게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였던 것이다. 보라씨 덕분에 나는 매일을 어렸을 때처럼 상쾌한 매일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라씨가 이사하기 전날, 오늘은 도시의 좋은 점을 내가 알려주는 날이다. 직접 데려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한 도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으로 여행을 떠나기 바란다. 보라씨, 도시는 어쨌든 편리해요. 즉시 원하는 것은 대략 걸어갈 수 있는 정도에 한해서 다 갖춰져 있거든요. 거리에 편의점이나 슈퍼, 홈센터 같은 곳이 있으니 거기에다 TV에서 소개된 장소는 신경 쓰이면 다음날이라도 갈 수 있고 유행하는 물건이나 멋진 물건들로 가득하니까 보라씨 같은 젊은 아가씨들에겐 정말 자극적이고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내가 도시를 사랑하고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 보라씨가 가르쳐준 시골의 멋짐이 내가 그동안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았던 도시의 장점들이 필적할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꼴랑 일주일 있었을 뿐인데 말이다. 하지만 보라씨는 반대로 내 이야기를 매우 흥미진진하게 들어주고 있었다. 내일부터 사랑하는 이 시골 마을을 떠나 도시로 이사하는 보라씨. 그런 그녀에게 과연 내가 지금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 마음에 물어본다. 그리고 하나 떠오른 대답. 보라씨는 도시에 가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일상의 흔한 일들과 당연함에도 기쁨을 찾을 수 있었던 보라씨 그대로 있길 바래. 그러면 도시의 매력을 분명히 나 이상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는 왠지 울 것 같았다. 보라씨는 그런 나에게 눈을 뜨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날 보라씨는 이 마을을 떠났다. 나도 새로운 회사 근무가 시작되고 마치 그 일주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갔다. 그녀가 이곳의 일상을 즐기는 법을 가르쳐 주어 이 동네의 살림도 생각보다 고달프지 않았다. 그리고 2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난 영업관계로 보라네 공무점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부부가 일하고 있었는데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공상품 단골 손님들이었다. 바로 보라씨 부모님들이었다. 일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보라씨 어머니께서 점심 왔으니 먹고 가라며 나를 다시 자리에 앉혔다. 이런 것이 작은 마을만의 인심이었다. 그러고 보니 보라씨 어머니께선 자네 또래의 딸이 있다며 보라씨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도 발령 첫날 빗속에서 보라씨를 만난 이야기와 부모님들께서 도예지 발령을 쌍수 들고 환영해 이 마을에 남겠다는 걸 좋아하진 않으셨었던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보라씨의 이야기를 해드렸다. 지금은 상경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보라씨지만 말이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보라씨의 부모님의 표정에서는 딸을 생각하는 애정이 뼈저리게 전해왔다. 그건 매우 근심스러운 얼굴이었다. 이렇게 걱정을 한가득 하시고 계신다면 딸이 남아줬으면 하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 왜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나에게 보라씨 부모님께선 쟤는 여기가 너무 좋아서, 그것도 아주 병적일 정도로 좋아해서 어차피 어딜 가더라도 이곳으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네. 그렇다면 한 번쯤은 이런 작은 마을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도 보고 경험해 봤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의도적으로도 이 마을에서만 갇혀 지내려 했을 테니까. 일 때문에 서울행이 결정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진 듯 너무 우울해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네. 그 말을 듣고 알게 된 보라 씨의 부모님들의 생각. 보라 씨를 사랑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 넓은 세상을 경험해서 더 좋은 곳을 택하라는 부모님의 깊은 생각이었다. 보라 씨도 나도 눈앞에 닥치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 내면에 깊이 있는 생각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던 거다. 나는 보라 씨와는 다르게 부모님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내가 이곳으로 정근해 온 것도 제대로 의미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수가 원인이었다면 그냥 회사에선 나를 잘랐으면 그만이었다. 그랬으면 지금쯤 이직도 못하고 그냥 도시의 골방에 틀어박혀 비관하며 썩어버렸을 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으로 발령을 내준 회사 덕분에 삶의 좋은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힘껏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인생이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런 것을 알아챌 수 있게 되다니. 이런 생각에 골머리 빠져 있을 때 보라씨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를 깨웠다. 근데 그 아이 떠나기 일주일 정도 전부턴가 아주 눈에 띄게 좋아진 것 같아서 좋은 사람이 생긴 것 아닌가 했다네. 모르는 곳을 아는 것도 즐거움이라고 알려주는 사람을 만났다며 매일 조금씩 눈에 띄게 밝아져서 우리도 어찌나 기쁘고 기뻤던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이번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다. 속으론 나는 매우 뜨끔해했다. 왜냐면 사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다. 설령 이곳으로 이동해 온다는 것에 깊은 의미는 없었다고는 해도 그녀를 만날 수 있어서 나도 매우 기쁘고 기뻤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 자체만으로도 나의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5년, 나는 시골 마을의 지점에서 지점장까지 올라갔다. 나는 그 성과가 인정되어 이번 봄부터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새로운 지점을 맡게 되었다. 거기에다 나는 완전히 시골 생활을 좋아하게 되었다. 나는 조금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녀가 함께라서 분명 어디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으로 돌아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도 그녀와 말이다. 정말 기대가 된다. 당신 이제는 어느 곳이든 기대된다고 하잖아. 그렇다. 나는 보라 씨와 1년 전에 결혼했다. 보라 씨의 부모님은 딸이 말한 좋은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고 많이 놀라셨다. 그렇지만 딸을 안심하고 시집 보낼 수 있다며 울면서 기뻐해 주셨다. 옛날부터 좋아했던 나의 고향, 아내와 함께라면 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녀는 그저 일상에서 작은 것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니까.